60대 여성입니다. 건강 챙기겠다고 새벽부터 산에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묻지마 범죄랍니다. 누구나 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부터 안전한 산행 수칙까지 두 분 패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고은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이송이 됐거든요. 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받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본인이 자수를 했거든요. 예. 어제 8시경에 자수를 했는데 내가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계동의 주택가에서 본인이 흉기로 범행에 사용했다는 흉기를 발견해서 지금 혈흔이 묻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금 감식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하루 전날부터 또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 속에서 밤을 지샜거든요. 예. 근데 그 상태부터 계속해서 이제 행적을 추적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64세 된 여성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현장 검증 같은 형식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자수한 사람이 진범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죠. 살인 전과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감이 돼가지고 15년형을 받아서 지난 23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사 경험칙상 분석을 해보면 지금 61세거든요. 근데 15년의 수감 생활 동안 나와서 사회에 어떤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 또 일하는, 지금 61세거든요. 일하는 그런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됐겠죠. 일자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에 수락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샜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최초에 경찰에서 그런 진술을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묻지마 형태 범행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자수를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면 또다시 이 묻지마 범죄가 발생을 했다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충격을 줄 그런 사건입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강남역 화장실, 대구 노상 한복판에서의 사건, 그리고 또 산까지 여성 상대 묻지마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도 또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또 여성 입장에서 잠재적 피해자가 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강남역 살인 사건과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6명의 남자를 1시간 반 동안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온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처음 마주친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을 살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 여성이 만약에 방어 능력이 있는 남성이었다면 이 사람이 똑같이 범행을 했을까? 그렇죠. 이런 의문이 있기 60대 때문에 남성이 20대 건장한 남자를 찌르려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해당 이제 피해자 여성이 한 150에서 160cm 정도 되는 작은 체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대상으로 한 범죄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정신질환에 대한 수사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처벌을 받을 상황인데 불과 10여일도 안 돼서 출소한 지 10여일도 안 된 사람이 다시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 이 측면에서는 정신적 감정이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투트랙으로 범죄 현장의 상황을 파악도 하는 거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정신 감정도 의뢰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올해 이런 게 산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는 이런 범죄는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봤을 땐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산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예방하는 사실 방법?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한국등산지원센터가 한 리서치하고 공동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2009년도 등산 인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분이 1,860만 명입니다. 예. 1,560만 명. 1,500, 근데 예.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한다고 하면 지금 2,000여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이 운동을 하시는데 결국 54% 이상이 40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여성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혼자서 등산하시는 걸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창원 무악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예. 169일 만에 범인이 잡혔는데 이때도 여성이 혼자서 등산하고 남편에게 내려간다 하고 나서 20분 뒤에 6분 능선에서 살해됐거든요. 바로 전과자인
범인이 성폭행하려고 공격했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살해를 했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등산 입구입니다. 집 나선 지 30분 만에 지금 피해를 당하셨는데 예. 여성이기 때문에 혼자 만약에 아닌 다른 일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혼자 여행을 이제 등산을 안 하시는 게 가장 그 피해를 방지하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등산객 여행 수치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이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가 수십 개 되는데도 불구하고 CCTV는 한 개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뭐 전수적으로 뭐 다 설치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 물론 혼자 가시면 안 되지만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상벨 같은 거, 뭐 화장실도 다 비상벨 설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대안을 세운다던가, 이렇게 좀 국가적인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이 좀 확실하게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